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종목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수익률 대결 시간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 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팀은 여전합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로 81.64%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과도 골고루 잘 나옵니다. 태고사이언스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적게는 11%에서 26%까지 나오고 있는데 에이프로젠 KIC가 아직 마이너스 2.45% 손실 구간이어서 5개 T로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위 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하는 한만식 대표 임천석 팀장 팀입니다. 일단 누적 수익률은 45.72%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 수익, 신라젠이 놀랍습니다. 41%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솔리드 폭스브레인, 로보로보까지 6, 7%의 수익률 견조하게 가져가는데 뉴프라이드만이 지금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수익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 팀은 권홍섭, 이성배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32.96%고요.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부터 조이시티까지 넥스트 칩이 마이너스 전환한 뒤에 낙폭이 조금 더 생겨서 마이너스 7.3%, 4.73%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우조선해양 27%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팀 월요일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14.14%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종목별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지금 한화케미칼까지 올라와 있고요. 오늘 새롭게 편입한 휴젤이 신규 편입 이후에 하루 만에 5%가 넘는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가운데 한화케미칼이 마이너스 4%로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주네요. 자, 마지막 팀입니다.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15%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이화공영과 톱텍은 수익권입니다. 특히나 이화공영은 25%가 넘습니다. 톱텍도 1%의 소폭 수익권이지만 나머지 종목들 보광산업, 코데지 컴바인, 포스코ICT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까지 현재 마이너스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텔콘이 지금 25%의 수익, 최명성 소장의 이화공영 역시 25%대, 정희진 연구원의 스튜디오 드래곤은 26%대, 권홍섭 주임의 대우조선해양은 27%대, 그리고 한만식 대표 신라젠은 무려 41%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신규 종목 10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비티, 라이트론, 남광토건, 동양철광, 크리스탈, SFC, 영인프론티어, JYP엔터, 바이넥스, 티웨이홀딩스까지 모두 10종목입니다. 오늘 채널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 시간입니다. 슈퍼 듀오 매치 출발하기 전에 룰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분의 전문가가 함께하고요. 요일별로 2분씩 한 팀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닷새 동안 총 2분, 10분이 출연하게 되겠죠.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 제시하고 편입 가능하고요. 수익 실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매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여자가 실제 투자와 동일하게 탄력적 대응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 시가총액 300억 원,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저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트 대결 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에 종목 상담도 쭉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시황 변동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고 슈퍼 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2477포인트대입니다.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30분 만에 지금 상승 전환을 했고요.
2480선대를 향해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00 지금 80선 위로 올라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60선대부터 2477포인트대까지 저점 고점 잡고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오후장 들어서 상승 전환한 뒤에 계속해서 우상향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개인 사고요.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여전히 1900억 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개인이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886포인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코스닥도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876포인트 오늘 저점 찍고 내려왔다가 이후에 886포인트대까지 한 10포인트 정도 위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10포인트 올라오고 있고요. 890선 향해 다시금 달려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일중 흐름 받고 수급 주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시간인데 외국인이 삽니다. 근데 개인이 지금 소폭 매수였는데 조금 전 시간까지만 해도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93억 원 매도, 기관은 381억 원 매도합니다. 외국인은 572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 여전히 지지를 받습니다. 1070원 20전에서 거래가 되면서 원화 소폭 강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지금 들쭉날쭉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볼까요? 네,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 보시고 국내 시장도 저렇게 휘청이면 어떡하나라고 고민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변화가 안 나오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미국의 페이스북 이슈였고 정보 유출이었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또 여러 가지 동향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은 끌어내렸어도 국내 증시 환능은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어떤 영향들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이 상승 반등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단기적인 오늘 중으로 봤을 땐 힘은 보여줄 수 있겠는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과 FOMC 회의, 남북 대화 이슈 여러 가지 흐름들은 아직까지 계속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 단기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데는 견디는데 그렇다고 자생적으로 강한 흐름을 탄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도 의문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눈치 보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지난주 말부터 계속 이어지는 현상은 시장의 어떤 빈틈을 노리면서 이어지는 순환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떤 업종뿐만 아니라 섹터 중심, 종목 중심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시장을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주된 흐름들은 아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FOMC 이후에 특히 내일부터 이어지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흐름들이 조만간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는 끝났다는 관점으로 시장이 반응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코스피는 중기적인 지지권 2475, 코스닥은 880선 이쪽에서 어제까지는 다시 이탈했다가 오늘 다시 시도하는 모습들인데 이 부분을 그래도 여러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면서 다음 자리를 노리는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무리 지금 종목 장세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들은 다음 주면은 벌써 3월 달이 끝나는 흐름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월말 이후부터는 또 올해 1,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다시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실적에 따른 어떤 회기로 인해서 시장의 변화나 시장의 흐름들이 다시 맞춰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중심으로 빠르게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빼놓지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의 중요한 시장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오후장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살펴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오랜만에 게임 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어떤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 가운데 그래도
종목 중심의 움직임이 살짝 보였다가 어떤 전반적인 부진함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운 쪽은 컨텐츠 관련주다라는 쪽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익 전망치가 상향된 대표적인 업종이고 그런 상황 쪽에서 하나의 중요한 또 자리를 잡고 있는 업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실적 전망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NC소프트 같은 경우 올해 영업이익이 8,300억대로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넷마블 게임즈도 8천억 이상 나오면서 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근데 왜 지금 게임주들은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새로운 게임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좀 갈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실적 전망치가 양호한 바탕에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좀 더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1사분기는 그렇게 이렇다 할 대작이 나온 검은 사막이었었죠. 이쪽만 계속 부각을 받았었을 뿐 아직 전반적으로 NC소프트나 넷마블 게임즈 쪽에서는 오히려 2, 4분기부터 넷마블 게임즈가 4개에서 5개 정도 신규 게임이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NC소프트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게임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기대하고 있는 중국 쪽에 대한 진출과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실적의 변화 가능성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신작 출시가 앞둔 상황에서 주가가 정체를 보였을 때 아무래도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는 흐름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사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흐름들이 어느 정도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흐름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게임주들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게임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자. 그중에서도 NC소프트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한만식 대표 임천석 팀장의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45%가 넘게 나오고 있고요. 종목별 수익 보이실 겁니다. 신라젠부터 로보까지 뉴프라이드 13.81%의 손실을 제외하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의 수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분 모시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탑 홀딩스의 한만식 대표 임천석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이제 한 종목씩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대표님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일단은 신라젠이 굳건하게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예, 신라젠 계속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한 500억 이상 코스닥 시장에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 영향을 좀 받는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 뉴스 하나 점검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3월 16일 날 나온 뉴스 하나, 캐나다 쪽에 학회가 있는데 다음 주 학회에서 발표가 된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 암학회에서 신장암 관련돼 가지고 신장암 대상 동물 실험 결과를 다음 달 중순에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 요 두 개가 연동돼 가지고 저는 조심스럽게 신라젠 작년 11월 22일 고가가 152,300원인데요. 돌파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최근 흐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 지금 12만 원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옆으로 지금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요 12만 원대가 안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제 15만 원대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편입을 한 8만 원대 했기 때문에 15만 원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16만 원 터치 이런 정도면 거의 100% 수익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고요. 수급적 동향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고 누적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200만 주 이상 신라젠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43만 주 매수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적으로 좋다. 아쉬운 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10일 연속 팔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대로 갖고 계시겠죠? 저와 함께 100% 같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신라젠 솔리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리드는 어제 좀 반등을 좀 보였고 오늘은 약간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큰 흐름에서 별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가격 흐름은 4,200원에서 4,500원 사이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60일 2평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조만간 그 이재명 시장 관련돼서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또 선거 쪽으로 좀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 관련돼서 움직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차트적으로는 지금 하단부 지난번에 편입드렸던 요 4,200원 자리는 상당한 지지력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5,000원 부분이 돌파가 되느냐 5,000원에서 5,300원 정도의 강한 매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래량을 수반된 강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 고점 충분히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 잠깐 보시게 되면 SK텔레콤하고 112억 의 중계기 공급 계약, 그래서 이런 통신 관련된 장비 공급 계약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 폭스브레인이죠. 그렇죠. 폭스브레인 오늘 폭스브레인 마찬가지로 약간의 지금 뉴스들 먼저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 최근에 나온 뉴스 보시게 되면 주식 양수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 회사는 신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강테크라는 회사 인수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바이오 사업 관련되는 또 회사 인수, 그래서 사업을 다각화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가 주 회사의 사업 부분인데요. 이 바이오 회사 또 산업 자동화 설비에 대한 회사 인수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차트 보시게 되면 2월 달부터 3월까지 지금 거의 거래가 좀 없습니다. 거래량이 좀 줄면서 가격적으로도 기관 행보를 보였는데요. 1월 달 현상과 마찬가지로 한번 급등을 주고 일정 가격이 좀 올라오게 되면 숨고르기 조정이 필요한데요. 급등하고 옆으로 기간 조정 주고 한번 가격이 급등했던 것처럼 2월달, 3월달 일정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하단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량의 거래가 이렇게 수반되는 거래가 아마 터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은 바로 이쪽으로 급등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나 4월 초를 기대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대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제부터 폭스브레인까지 여전히 잘 달리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임천석 팀장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한 종목은 잘 가고 한 종목 지난주에 편입했는데 한 주 만에 꽤 많은 수익이 나온 종목도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계속해서 희비가 엇갈리실 것 같아요. 네, 예.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셨죠? 네, 감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크게 투자 멘탈에 대해서 제가 흔들리는 부분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뉴프라이드는 손절가까지 아직 좀 먼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먼저 우선 뉴프라이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3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 관련된 부분들 좀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뉴프라이드를 추천드렸을 때도 모든 걸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저희 전략 투자실에서 나온 어떤 이런 전략에 대한 부분들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꾸준히 제가 이어가고 있죠. 포트에 편입해서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차트 잠시 보시게 되면 오늘 주가가 이 전 저점이죠. 이 전 저점 부분까지 찍고 다시 거래량이 많이 줄었네요. 예, 십자 양봉인데 일단 거래량이 아무래도 좀 준 부분이 계속해서 힘을 쓰지 못하는 부분들로 보이고요. 일단 이게 주봉상 사실 제가 최초에 이제 말씀드리게 됐던 것도 주봉상 이전 주가 이전 거래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다른 부분들을 떠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있은 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요.
일단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돼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첫 번째 어느 정도의 거래량 이후 이대로 끝난 게 아니고 뒤에 더 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잠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거래량을 수반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이제 조정을 받은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평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포기할 단계는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저도 적어도 이달 안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뉴프라이드는 꾸준히 보유의 시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쪽은 이제 로보로보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방송 중에 편입하셨잖아요. 네, 방송 중에 저희 대표님께서 지금 가죠?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가격대가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아주 적절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적극적인 매수 진입했는데 잘 가고 있어요. 네, 그 덕에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요. 네, 차트 보시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렸던 부분 중에서도 또 독보적인 종목입니다. 이 코딩 교육에 관련된 독보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이 코딩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의 호재성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종목이 바로 이 로보로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잘 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더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나아갈 부분들이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포트에 여전히 편입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모두 다 보유 관점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신규 종목 살펴볼 시간이죠.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10종목 오늘 소개를 받아볼 예정이고요. 넥스트비티, 라이트론, 남광토건, 동양철권, 크리스탈, SFC, 영인프론티어, JYP엔터, 마이넥스, 티웨이 홀딩스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자, 이제 한만식 대표의 종목부터 먼저 들어볼 텐데, 대표님 어떤 종목 가볼까요? 일단은 종목 제가 오늘 하나 신규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4종목은 기존부터 쭉 소개시켰던 종목들인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넥스트비티인데요. 넥스트비티는 내관저처럼 소리 없이 가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꾸준히 드렸죠. 제가 지난주 몇 번 저희가 출연하면서 조정 기회를 안 줘서 매수할 기회를 안 줬는데, 지난주 이후에 약간 눌린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일자 공시에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공시가 있었고요. 또 3월 27일 날 CB 전환 공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거의 20일 부근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히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매수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2,680원 부근, 21선 부근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2,564원인데, 종목에 대한 소개는 매번 드렸으니까 그만 드리고 매수하는 타이밍만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 2,600원 이하 구간은 적정하게 매수가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21선 부근으로 쉬었을 때 매수인데요. 이전에도 한번 그런 현상이 있었죠. 21선 부근에서 강력한 매수 신호들이 나오면서 그 자리가 조정 줄 때 오히려 매수이기 때문에 지금 하단 거래가 없으면서 조정 주는 거는 상당히 좋고요. 가격적으로 살짝 빠져 있는데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은 3,600원, 손절은 한 2,3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라이트론. 네, 라이트론은 오늘 움직임을 잠깐 보시게 되면 하락이 좀 큰데요. 8%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어제 25억의 3자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오늘 8% 빠지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크게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차트만 보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하락이 나오고, 오늘 장대 음봉으로 8% 급락이 나오는데, 하단부 거래량 보시게 되면 거래 없이 빠지는 것은 그냥 겁주는 하락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전 3월 초의 가격을 보시게 되면 8,000원이 잘 지지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오히려 8,000원을 깼다가 회복한다라든지 8,000원을 한번 흔들흔들하는 그런 자리에서
깼다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자리를 매수 자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7,600원 정도 잡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대북 관련주 두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난강통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소개시켜 드릴 때 급등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5일선, 11선 조정을 줄 때 우리가 공략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방송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셨다면 지금 뭐 40% 정도의 수익이 났을 텐데요.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때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렸죠. 3월 13일 날 따라가면 안 되고 가격적으로 10,000원 정도 내려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가격이 10,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3월 15일 날 5일선 조정을 주고 10,000원 밑으로 내려왔는데 오히려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요. 그리고 나서 급등이 또 나오고 전일 상한가 치고 이렇게 밀려 있는데 대북 관련주와 관련돼서는 뭐 계속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10,000원대 매수했다 뭐 40% 이틀 만에 수익이 났다 그러면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또 5일선 밑으로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점이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분할로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일선 밑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는 20,000원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11선이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동양철관인데요. 마찬가지로 동양철관도 가스관 관련되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같은 개념으로 지난주에 똑같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종목은 러시아 쪽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요. 러시아 쪽 관련되는 또 다른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단부에 강하게 올라갈 때 거래가 실리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없습니다. 오늘도 거래가 없이 십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이너스권 매수하시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다. 1,200원대, 1,250원대 매수는 좋아 보이고요. 손절가만 1,000원 정도 이탈은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 1,200원 이하 매수 좋을 것 같고요. 이전 고점 1,500원 넘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은 이번 주 신규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인데 일전에 저희가 첫 방송할 때 아마 소개가 됐던 종목일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크리스탈이라는 종목입니다. 크리스탈은 차세대 관절염 진통소염제 또 술퍼박테리아용 항생제 관련되는 제약바이오 종목인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 작년 9월 달에 10,000원대 초반 13,000원대 바닥을 다지고 거래를 수반하면서 15,000원에서 금년 2월이죠. 2월까지 거의 100%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수혜를 받았는데요. 이 종목은 특히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밑에 녹색선이 기관의 매수 동향인데요. 작년 10월에 290만 주 마이너스에서 지금 마이너스 200만 주니까 한 90만 주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작년 11월에 외국인이 57만 주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130만 주니까 한 80만 주 매수가 들어왔죠. 녹색선, 빨간선, 기관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독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종목 같으면 작년 12월을 잘 보셔야 되는데 12월에 주가가 쭉 빠졌을 때 수급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히려 줄지 않고 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죠. 최근의 동향을 보시게 되면 2월달, 3월달 주가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들 매수가 꾸준히 늘어났고 하단부에 외국인도 꾸준히 산다. 이 얘기는 거래가 하나 큰 거래가 생긴다라고 되면 주가는 바로 32,000원 이전의 고가가
31,000원이기 때문에 3만원대 중반대 가격으로 바로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좌에 바이오 종목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바이오가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잔고에 바이오 종목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작게는 20%, 많게는 30% 정도를 바이오 종목을 편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종목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매수는 28,000원 이하라고 하게 되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목표가는 조금 더 올려서 3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3,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매수 적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혹시나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을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임천석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볼까요? 네, 기존에 있었던 새 종목들. 예. 좀 짧게 전해갖고 저도 신규 종목 2가지를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SFC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일단 SFC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소식만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게 미국 줄기세포 전문가랑 뇌질환 전문가의 영입한다는 소식에 이제 주가가 꾸준히 조금씩 올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이게 계속해서 아까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제약 바이오나 아니면 신규 약품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신약 개발이 이런 치료법들이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국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제가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매수 진입 가격을 4,700원대로 좀 설정을 해놨었는데 오늘 장중한때 4,600원 선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였는데 이 4,600원 선에서 매수 진입하신 분들은 분명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시 지금 오늘 4,780원까지 다시 지금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약간의 소강 상태가 지난 후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과 같이 주가가 상승 우상향할 수 있는 국면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매수 진입가에 잘 맞춰서 진입하셔서 수익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테고, 제가 매수 진입 고려 가격은 4,7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매수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7,000원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손절가는 4,1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인 프린티어. 영인 프린티어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영인 프린티어 같은 경우에도 GE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이 국내외 세계적 기업들과 이제 전략적 제휴 관계를 통해서 바이오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친 부품지대 연구용 및 진단용 항체, 시약, 연구기기, 각종 소모품 공급 및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최근 또 큰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제품 공급과 연구용 및 진단용 시약 제품의 공동 개발을 위한 이제 향후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호재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연일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 계속되는 매출 증가와 실적 성장에도 이제 전망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시게 되면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인 실적 호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 보유하시는 게 아니죠. 종목 매수 진입하시는 부분들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매수 진입 가격은 제가 5,800원 이하 설정을 해놨고요. 목표가 9,600원, 손절가 5,3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JYP 엔터죠. 꾸준히 주가가 하락 없이 꾸준히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컴백한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죠. 소속 가수들의 전체 콘서트 규모가 역시 역대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이 참여하는 관객 수 역시 2017년도 이제 40만 명에서 올해 6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 JYP 엔터를 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번 주에 출연했을 때도 우리 앵커님께서 중국 어떤 사드 보복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뭐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중국 시장뿐만이 아닌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 국가에 관련된 부분들 더 호전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속 그룹들의 활발한 활동도 분명히 실적 호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새롭게 데뷔하는 아이돌들에 관련된 부분 이런 활약이 기대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인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신규 아이돌들이 계속 발굴되면서 지금 육성 과정에 있는 부분들 기대하셔서 더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단 매수 진입이 이제 가격대가 조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겠는데 이평선 조정 시 제가 매수 고려를 말씀드렸었어요. 차트 보시게 되면 차트상 보실 때 이제 11 이평선 이 부근에서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가격을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제가 25,000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손절가는 16,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신규로 소개를 해드릴 종목인데요. 바이넥스입니다. 종목은 바이넥스이고요. 오늘 잘 가네요. 네, 오늘 또 이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 그러니까요. 썰렉을 해놓은 종목인데 오늘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급등하고 있어서 조정이 잘 진행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좀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료 의약품 제조 시설을 완공하여서요 자체 기술로 원재료를 이제 생산하게 되었고 의약품, 식품, 동물 약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이제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고요. 국내외 여러 제약사들과 다양한 이제 전략적 제휴 및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 바이오 시밀러 생산이 가능한 생물 산업 기술 실용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이 생산 설비가 없는 대기업 및 바이오 업체들의 바이오 시밀러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포 조직 공학 연구소에서는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포 치료제 개발을 연구하고요. 암 치료제 분야에서 임상 시험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일단 신약 개발에 나서는 중소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늘면서 CMO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다양한 크기의 생물 반응기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탄탄한 케미칼,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넥스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에 바이오 시밀러 테마로 이제 주목받으면서 반등하게 되고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곡선을 꾸준히 이어갔는데 급등했었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꾸준히 상승 곡선은 이제 작년인데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계속해서 그려 나가고 잠깐의 조정 국면을 거치고 나서 어떤 큰 권역의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제 등락을 반복하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거래가 확 실리면서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폭발을 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폭발을 했는데 또 아무래도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해외 시장 진출에 관련된 부분들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요. 바이오 의약품 기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바이넥스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폭등한 거 말고도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제가 매수가를 11,700원 이렇게 제가 본 상황에서 해서 오늘 오전까지의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일단 충분히 조정을 받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주가가 굉장히 폭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튀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또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충분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17,000원을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폭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2, 3일이면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하면 목표가는 충분히 더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목표가를 17,000원 정도로 좀 제가 책정을 해놓고
일단 향후 좀 추정받는 것들을 좀 상황을 주로 살펴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후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던 종목들이 갑자기 그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이걸 잡아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잡으면 가끔씩 상투를 잡는다는 표현이 쓸 때가 있고 그렇죠. 안 잡으면 신라젠처럼 계속 갈 때가 있거든요. 네네.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는 좀 요령이 있습니까? 네. 일단 뭐 기본 요령이라고 하면 뭐 거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겁나서 요 정도 올랐으니까 내가 팔아야겠다 하면 또다시 주가가 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상 이렇게 주가가 폭등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주가가 갑자기 폭등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일단 수급 동향의 체크에 관련된 부분들 보통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반대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뭐 해나갈 때 그때 또 물량을 털어내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수급 주체에 관련된 부분들을 꾸준히 관찰하셔야 되고 이렇게 종목이 사실상 이렇게 한번 선점이 되면 한 번의 관심도로 끝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셔야 되는데 말대로 이제 투자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투자의 방향성이 없이 일시적인 어떤 이런 등락에 관련된 부분으로 투자 멘탈이 흔들리시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 심리에 쫓아가신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투자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바이넥스에 관련된 부분들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급등하게 됐는데 조바심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매일 종목을 거래하셔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을 두고 이 종목의 지속적인 관심도 그리고 수급 동향 체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셔야지만 사실상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종목에 관심도를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 급등 오늘 했지만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방송에서 추천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확 오르게 되면 뭔가 뿌듯함도 좀 있고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또 이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종목을 추천할 수가 있는데 방송 도중에 생방송이다 보니까 방송 도중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더 제가 또 좋은 종목들을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으로 계기로 또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제가 티웨이 홀딩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종속회사로 이제 국내외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티웨이 항공이 있고요. 2014년 1월 9일부로 반도체 회사를 합병하여서 이제 반도체 패키징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티웨이 홀딩스가 영위하는 PHC 이 파일 사업 부문은요, 파일 제품이 건설공사의 필수 기초제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건설업 경기 동향과 밀접하게 또 관련이 있고요.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액이 6,127억 원, 영업이익 467억 원을 기록했다고 9월 이제 공시했고요.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이제 48%, 영업이익이 228% 이제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저평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완료가 되고요. 매출이 본격화가 되면서 2017년부터 영업이익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본격화에 따른 이제 뭐 개선 또는 뭐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 있음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고. 티웨이 항공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잠시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홀딩스 잠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상에서도 좀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 캔들들이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 급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급상승들을 했던 이 부분이 이제 실적 호전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일단 구조조정이 좀 본격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면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 구조조정이 잘 마무리되고 또 이 티웨이 홀딩스에 관련된 이 업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호전적인 실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충분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추천으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뭐 국내와 일본, 중국, 동남아 노선의 미주, 유럽 노선 확대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앞으로 충분히 우상향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매수 진입가 제가 5,100원 설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필요한 부분들이 확인되면 5,100원 정도의 매수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8,000원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 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5종목을 쭉 들어봤습니다. 총 10종목 가봤고요. 일단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혹시나 보유하시고 계신 그 두 종목, 세 종목 중에서 변경하실 포트폴리오 그런 사항들이 있으십니까? 한 대표님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저는 일단 뭐 그대로 가고요. 뭐 지금 수익 나 있는 저희 포트를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관심 종목을 5개씩 보여드리는데 그 관심 종목도 잘 참고하시고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편입 종목은 그대로 가고요. 매주 또 새로운 종목 이렇게 한두 개씩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런 걸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 임천석 팀장님도 마찬가지죠. 예, 저도 이제 두 종목 일단 뉴프라이드는 제가 꼭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뉴프라이드는 당연히 포트에 그대로 갈 거고요. 로보로버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국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포트에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두 분의 당부가 그런 거였죠. 지금 5종목 사실 포트폴리오가 좀 가지수가 적기 때문에 나머지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도 좀 중점적으로 보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방향성 잡기가 좋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포트폴리오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5종목 현재 나와 있고요. 신라젠부터 로보로보까지입니다. 적게는 뭐 6, 7%에서 많게는 41%까지 수익이 나와 있고 뉴프라이드는 마이너스 13%이긴 한데 여전히 이 정도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수익권으로 올라서 높은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죠. 3066번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12만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20%인데 이 가격보다는 조금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매수가가 12만원에 20%고요. 지금 손실이 약간 나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시장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시장과 연동돼서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 어느 종목을 우리가 공략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앞전에 이제 크리스탈 신규 종목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신규로 종목을 들어가실 때는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동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 하나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지난번에 한번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한 단계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거 6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고 지금 다시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항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수급 쪽으로 기관 외국인들 최근에 매매 동향이 어떠냐라는 걸 보면 지금 외국인들 꾸준히 팔고 있는 모습 또 기관들도 팔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는데 이 종목은 판다 라고 하게 되면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로 오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만 2,700원이니까 12만 원이니까 매수가 가지고 올 텐데 사실은 매수가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니다 판단이 됐을 때는 종목을 빠르게 바꾸시는 것도 투자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 제약바이오 종목을 몇 종목 언급을 시켜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결단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2945번님께서 애니젠 23,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향후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임천석 팀장님, 애니젠은 어때요? 이거 굉장히 생소한 종목이긴 합니다. 네, 애니젠. 잠시만요. 예, 애니젠이요. 네, 애니젠 같은 경우는 이제 펩타이드를 이용한 의학 산업용 바이오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예. 이 펩타이드 의약품이 수많은 신약 개발 업체가 이제 신약 개발 물질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좀 기사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펩타이드를 취급하는 이 애니젠 이 회사 자체가 좀 어느 정도는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흑자 전환에 관련된 부분, 흑자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행보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차트 잠시 먼저 볼까요? 예. 차트 먼저 보시고 일단 매수 가격이 23,500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3,500원의 시점을 좀 따라가 보면 지금 현재 캔들상으로 이제 흑자 전환 기사가 좀 발표된 하루 이틀 후에 어느 정도 이런 정보들을 좀 아시고 이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진입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좀 머물렀던 건데 약간의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에 접었었고 일단 51선 이상 52평선 이제 뚫고 올라간 이 부분들이 좀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하신 가격 자체가 아무래도 좀 적당한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약바이오 부분 등에서도 지금 현재 부분을 보면 이제 유방암 치료제에 관련된 특허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종목은 아무래도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보유량이 20% 정도라면 충분히 더 홀딩하셔서 이 부분은 수익을 좀 더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니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100번님께서 DNC 미디어 11,000원에 비중 20%. 일단 손절가, 목표가, 대응 전략까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셨습니다. 한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DNC 미디어는? DNC 미디어는 일단은 그 웹툰, 웹소설 관련되는 전문 업체인데요. 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주가도 꾸준히 상승을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작년 9월에 한 5,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고가는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요. 기간 조정 거치고 12,750원인데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1,000원에 20%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보고 계신데 실적 수반돼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중국과 관련되는 이 웹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이전 고가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오히려 16,000원, 17,000원대 그렇게 이전에 차트 보시게 되면 거래가 이렇게 수반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데요. 한 100만 주, 150만 주 정도 터지면서 16,000원, 17,000원 터진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목표는 그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매수가가 11,000원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11,000원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60일 이평선을 깬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리는 매도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익절가가 될 것 같은데요. 11,000원보다 조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점점 60일 이평 가격이 손절, 익절은 11,000원 위, 그거 11,000원 깨게 되면 손절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보유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쉽게 정리가 됐네요. 매수 가격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 하시고요. 매수 가격이 만약에 흔들거린다 혹은 깨진다라면 바로 정리하시는 쪽으로 가면 좋은 수익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죠. 휴젤입니다. 7493번님께서 58만 5천원에 비중 20% 향후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오늘 특히나 보톡스 관련주도 굉장히 잘 달리는 것 같습니다. 임 팀장님. 네네. 근데 휴젤 같은 경우는 제가 요 근래 또 가장 눈여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일단 휴젤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호재성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해외 관련된 부분, 해외 뭐 기술 수출에 관련된 부분, 또 미국 진출에 관련된 부분이 꾸준히 좀 발표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보였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휴젤 같은 경우 잠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정권에서 어느 정도 하락세가 지속된 다음 어느 정도 조정권에서 출렁거리다가 지금 상승폭으로 크게 올라오게 됐는데요. 상승폭에서 크게 올라온 이후에도 아무래도 엎치락뒤치락 이제 등락이 좀 계속해서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등락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권역을 좀 완성을 시키고 나서부터 이제 보시면 저점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최근에 볼 때에도 뭐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상승하는 부분들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현재 이 휴젤 같은 경우도 뭐 연경 기준 누적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뭐 전년 동기 대비 실적도 계속해서 이제 호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 보톡스에 관련된 부분들 좀 이슈화되고 있죠. 여기도 흉터 치료에 관련된 뭐 신약 개발이나 신규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뭐 업종이기 때문에, 휴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제 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충분히 뭐 해외 진출, 시장 진출에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이제 결합이 된다면 앞으로의 주가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진입하신 가격에서 굉장한 소폭의 조금 이익을 보고 계신데 굉장히 이런 소폭이기 때문에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은데, 40%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 보유하고 계신가요?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충분히 더 홀딩하셔서 더 앞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보유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7분 벌써 지났고요. 마감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82포인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2480선 안착하는 분위기고요. 이제 2500 향해서 조금씩 다시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차트 모양이 오후 들어서 괜찮아졌습니다. 장 초반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정오 이후부터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하락에서 상승 반전을 했고요. 상승폭을 조금씩 키우면서 2480선 위까지 올라가면서 마감되는 분위기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491억 원, 기관이 1757억 원 순매수합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을 넘게 내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2349억 원까지 외국인 매도 쌓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상승 반전했고요. SK하이닉스도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셀트리온 상승 반전했고요. 현대차도 지금 상승 반전한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소폭씩 상승합니다. 전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2%대 견주한 흐름들 가져가고요. 포스코 약부학, 나머지 종목들 소폭씩 올라가는 가운데 네이버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서 8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90선 향해 달려갑니다. 장 후반에 지금 급등 흐름 나옵니다. 0.9%까지 상승폭 키웠고요. 889.29포인트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상으로도 급등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정오 이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890선 향해 달려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주체는 오늘 외국인이 742억 원 사주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고요. 기관은 122억 원 팝니다. 기관 매도 물량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연기금이 41억 원 사고 있고요. 개인이 지금 매도 물량을 더 쌓아놨습니다. 오늘 매수에 가담했던 개인이 오후 들어서 매도로 전환했고요. 515억 원까지 매도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지수 상승의 원인은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잘 달리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1, 2, 3, 4위 종목 모두 다 상승이고요. 메디톡스 무려 9%가 넘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JENM도 지금 약보합이긴 하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전부 빨간불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오후장에서 티슈진, 셀트리온, 제약, 포스코, 캠텍, 로엔,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상승폭 키웠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10만원대 부근까지 갔습니다. 로엔도 1%의 상승 마감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하고 장 마지막 부분하고 분위기가 워낙에 달랐던 오늘 하루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주식 좀 가지고 계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죠. 예, 시장이 이제 FOMC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이죠. 예. 발표가 되는데 금리 인상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우려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미국이 약간 조정을 좀 보였는데 페이스북 악재 때문에
그 악재로 오늘장 하락 출발했는데요. 지금 양시장이 뻘겋게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언급해드린 대로 3월달 개나리 꽃 피고 하면 여러분들 계좌도 빨개지고 하여튼 불긋불긋해져야 됩니다. 문제는 주식을 많이 파시고 계신데요. 종목마다 보게 되면 그대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특히 코스닥 시장 오늘 외국인이 공격적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900선 또 이전에 고가 930이 넘어서 1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도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다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수급 동향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2천억 정도를 팔았지만 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때 기관이 또 강하게 오늘 매수를 해준 게 코스피의 상승 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700억을 사고 있으니까 또 밑에 하단부에 기관이 300억 이상 매도했다가 막판에 기관도 사실 사는 모습으로 기관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뭐 기관이 매수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양시장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기술적으로 주봉 상태로 잠깐 보겠습니다. 양시장을 먼저 강한 코스닥 시장은 900이 멀지 않았죠? 890입니다. 조금만 툭 치면 900인데 외국인 투자들이 공격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900포인트 가겠다는 얘기고 이 앞에 있는 930이 돌파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내로 1000포인트 간다라고 보시고 조금 길게 긴 관점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코스피는 2500선 회복이 될 거냐는 겁니다. 이번 주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2500에 안착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2600으로 다시 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보조지표 상으로도 지금 바닥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해외랑 연동된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외 차트의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 다우가 어제 큰 하락을 보였지만 다우지수 잘 보시게 되면 이 하단부에 있는 120리평선이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 삼각 수렴이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삼각 수렴이 되고 방향을 잡을 텐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위쪽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나스닥 지수 우리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강하죠. 나스닥 지수도 지난번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이후에 오히려 고가 터치가 됐고요. 지금 38.2% 구간 7,300선의 강한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해외 시장도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보조지표상으로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어제 전일자 기준이니까 선물 시장 동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S&P 선물이 약간 플러스로 밑꼬리가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나스닥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물 시장이 흐름이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올라갈 부분이니까 저는 오히려 FOMC 불확실성이 있지만 주 후반까지 또 이달 말 4월 초까지를 좀 가져가 보시면 오히려 수익률 극대화가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한 대표님께서 잘 짚어주셔서 임천석 팀장님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고민하실 텐데 그래도 짧게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매번 대표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다음에 한번 말씀해 순서를 주셔서 바꿀까요? 다음에 한번 순서를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표님한테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양시장 다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업종별 구성 종목분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통제약 관련된 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부분들도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개나리 꼽히고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어찌됐건 간에 어떤 종목이 더 잘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에 투자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인탑 홀딩스의 한만식 대표 임천석 팀장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감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후반에 지금 많이 올라갔네요. 2485포인트대까지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0.4%가 넘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890선까지 지금 안착을 했습니다. 1.07% 상승한 890.39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70원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1068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핫했던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준비 중입니다. 네,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오후장 들어서 좀 시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오늘 새벽까지 미국장에 소위 페이스북 이런 소위 그 빵 종목들이 급락통해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오늘 한국 증시가 하락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커플링이 아닌 디커플링이 돼서요. 자, 삼성전자도 시작 현재 0.91% 그리고 SK하이닉스만이 0.33% 약세를 끝내서 오늘의 시장 미국의 시장과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 종목 핫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올라왔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소주입니다. 자,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보셔야 되겠죠. 또한 자동차주, 철강주. 과연 정부가 자동차주를 어떻게 보면 철강주를 도와주고 자동차주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주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컴퓨터스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중금속이 나왔다 이슈가 있었죠.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이렇게 5개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주에 대한 평가를 좀 간단히 좀 브리핑을 좀 드려봐야 되겠죠. 자, 무엇보다 IT 관련돼서 오늘은 삼성그룹주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기본적으로 5 종목 관련돼서 삼성그룹주만의 빨간불이 보이고 있었고요. SK하이닉스가 0.33% 하락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선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팩트는 그거죠. 어쩌면 페이스북 관련돼서 개인정보 데이터가 트럼프 대통령 즉 후보 시절에 도와줬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어저께 좀 페이퍼를 보니까 오바마 옷을 벗긴 저커버그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예상보다 페이스북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중심은 실은 페이스북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중심이 됐었던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사고 이 소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버라고 아시죠? 공유 이렇게 해서 우버가 어떻게 보면 볼보차를 자율주행하다 보니까 한 여성을 사망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미국에서 보는 시가 뭐냐면 자율주행이 되려고 그러면 반도체가 잘 돼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런 관점으로 팡을 중심으로 미국의 반도체 관련 주식의 주가는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한국 증시에는 보신 것처럼 주가 하락에 대한 충격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동차 그리고 철강업종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볼 때 많은 상당히 좀 고민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무엇보다 철강업종 관련돼서는 시작 현재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어저께 급락을 딛고 어제는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1.8조 정도 소위 시가총액이 날아갔다 했는데 오늘은 좀 생뚱맞지만 예상보다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관련된 철강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잠깐 정보 데이터 즉 한미 FTA 관련된 데이터를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미 즉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때 상위 10대 어떤 품목인데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우리가 상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정부가 이번에 철강 관련돼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한미 FTA 관련돼서 우리가 미국의 요구치를 들어줄 테니
철강 관련돼서는 관세를 어떻게 무관세로 해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볼 때는 오늘 주가도 현대차가 상승했고요. 어쩌면 한국 측의 입장은 자동차 업종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한미 FTA의 어떤 재개정을 통해서 미국의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국의 자동차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철강 업종은 호주를 비롯해서 몇몇 소위 경쟁 국가들의 관세를 없애준다면 한국의 경쟁력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철강 관련돼서 무관세로 해달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자동차 업종을 상당히 강한 업종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어떤 팁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컴투스인데요. 자, 게임 업종 관련돼서 컴투스 최근 들어서 신작 발표 기대감, 지금 신작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3분기죠. 3분기 신작 발표 기대감 속에서 오늘 고가가 18만 7천 원대, 그리고 시작 현재는 고가에서 약 400원 밀린 18만 7천 원 300원이기 때문에 3분기의 신작 발표 기대감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몇몇 게임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3분기 때는 스카이랜더스, 그리고 4분기 때는 서머즈워 그 소위 롤플레잉 게임 올라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을 지금 이제 다시 바뀌었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이제는 단축한다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는 아니죠. 고용인 관련돼서 300명이 넘으면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된다는데 7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 4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자, 게임 업종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죠. 왜 상승했죠? 3분기 때 신작 발표 기대감도 상승했지만 이제 게임 업종의 그동안 특징이 저거죠. 게임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3D 업종이기보다 그동안 낮과 관련 없이 상당히 좀 애를 쓰였는데 이제 7월달부터는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52시간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러면 게임 업종 최근 들어서 휴대폰, 모바일, 수많은 게임이 계속 빨리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게임 업종 관련 근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52시간 내에 근무하게 된다 그러면 게임 업종에 나오는 속도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컴퓨터나 게임 업종의 성장의 동력이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좀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저가 그러니까 28만 7천 원이요. 약 5% 급락인데 급락을 딛고 1.37%로 급락이 좀 회복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각청에서 이렇게 발표됐었죠. 중금속 관련돼서 안티몬이라는 어떤 이런 게 예상보다 몸이 안 좋다 이런 평가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걸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안티몬인데요. 예상보다 독성이 많답니다. 물론 이번 정부가 아모레퍼시픽 관련돼서 중독 기준치 넘었었다는데 안티몬이 기본적으로 합금, 금속, 전기에 좀 사용되고요. 그리고 비출혈, 후두염, 인후염 이런 거 나와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어떻게 보면 OEDM으로 받은 거죠.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는 예상보다 선방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좀 조용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코멘트 정리 드리겠는데요. 오늘 비덴트, SCI 평가 정보, 그리고 옴니텔 이런 종목들이 한때 정말 시장을 엄청나게 이끌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는 예상보다 조용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G20 정상회담이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훈훈할 것이다. 즉 가상화폐 관련돼서 훈훈할 것이다. 이런 좀 평가가 있는데요.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떤 화면이냐면요. 자, 코인데스크라고 해가지고요. 자, 기본적으로 코인데스크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관련돼서 비트코인 어떤 시세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달러가 어느덧 지난 시기에는 18,000달러인데 현재는 8,516달러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좀 떨어졌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통해서 리뷰를 좀 잠깐 드려봐야 되겠죠. 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난 시기에는 2만 달러까지 찍었던 비트코인의 시세가 최근 들어 이렇게 최근 들어 하락했는데 이제는 이번에 G20 정상회담의 내용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그만큼 글로벌 증시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올랐습니다만 과연 가상화폐가 한국 정부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 다시 한번 환기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다 핫5 종목 말씀드려봤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SK 하이닉스 등 미국 증시는 급락했지만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핫5 종목들 말씀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탑홀딩스의 신기용 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돼 있었군요. 깜짝 놀랐네요. 자, 오늘 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들어볼까요? 예, 어저께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이 다소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었는데요. 그 부분이 금리 발표를 앞두고 지금 미국 시장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다행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마감을 해서 흐름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좋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아직은 금리 발표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은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2,400에서 2,500포인트 구간의 박스 구간, 그 다음에 코스닥은 830포인트에서 910포인트 사이의 박스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하게 봐줘야 될 부분이 금리 인상 이후에 방향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아나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최근 근래에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한 3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최근 근래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금리의 차이에 의해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좀 차분하게 좀 관망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금리 발표 이후, 미국에서의 금리 발표 이후에 보다 방향을 보면서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일장에서 볼만한 종목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장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 나갔던 종목군이 의약품 관련된 종목과 그다음에 운수장비에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뭐 의약품 관련된 종목들은 파미셀이나 뭐 아니면은 메디포스트,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이 아주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현대중공업과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은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의약품 운수장비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의약품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잘 봐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골라온 종목은 바이넥스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천석 팀장님이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도 또 드렸던 종목인데,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그 적자를 지속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최근 근래에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부터 실적 개선이 일정 부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종목을 골라놓은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7.87%가 상승을 해서 너무 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철저히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매수 가격은 12,500원에서 13,000원 선, 그다음에 손절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인탑 홀딩스의 신기용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